그래서 저는 급히 다시 아들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곤 초인종을 눌렀죠. 10초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굉장히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이야기했죠. 내 정신 좀 봐.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갔지 뭐니. 귀찮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막아섰어요. 이상했죠. 지갑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아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고기를 굽는 냄새였죠.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는 며느리를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아들이 한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엄마 아직 안 갔어?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밥 먹었다면서.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보고 또 말했죠. 너는 배 안 고프다면서. 다이어트 하느라 저녁 굶을 거라면서. 둘이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나를 보내려 한 거니? 아니야, 엄마.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구워달라고 했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엄마 가고 나서 생각이 나서 다시 부를까 했어. 맞아요, 어머님. 얼른 여기 와서 좀 드세요. 됐다. 너가 끓여준 라면 덕에 나는 배부르다. 저는 약간의 화를 내고는 부엌에 있는 지갑을 챙기고선 집을 나섰어요. 이런 취급을 당한 제가 너무 초라하더군요. 둘은 그러고도 저를 잡으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가 간 줄 알고 자기들끼리 한우를 구워 먹다가 들킨 상황인데요. 오늘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과 이뻐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푸대접하고 이용하려고만 해서 그들에게 통쾌한 인생의 가르침을 준 임자연님의 사연입니다. 가르침을 주고도 기쁘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72살 임자연이라고 합니다. 매번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얼마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낸 저처럼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긍정의 힘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과 조언 그리고 많은 긍정의 힘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키웠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굉장히 힘들게 저희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려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들을 낳은 것이죠. 저희 또한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40살, 제가 36살에 첫 아들을 가졌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정말 자식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는 부지기수로 노력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란 의사는 전부 찾아다녔고 좋다는 음식은 전부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희는 전국의 유명한 무당분들을 찾아다니며 굿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생기지 않았죠.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어느새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행히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저희의 마음을 잘 아셔서 보채지 않으셨죠. 하지만 가장 슬픈 건 역시나 저와 남편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러던 중 결혼 4년 차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저희는 시도를 했고 저는 매주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했죠. 테스트기에 뜬 줄을 본 순간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과 부둥켜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7주 차에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저는 정말 하늘을 저주했어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겨야 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유산을 하고 나서 몇 개월간은 정말 우울했던 것 같아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울기만 했죠. 우울증 초기 정도의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남들은 행복한데 저만 불행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남편은 저를 달래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 남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제 앞에서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거겠죠. 남편은 정성을 다해서 저를 돌봐주었고 어느 날 남편은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입양을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고민했지만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기도 했고 제가 낳지 않았더라도 정말 제 자식처럼 키울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차에 입양 신청을 했습니다. 아주 이쁜 여자아이였어요. 저희가 데려왔을 땐 2살도 안 되었답니다. 잘 아는 분이 입양하는 절차를 알려주었고 소개도 해주셔서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아이에게 지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고 가슴으로 낳은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제가 낳지 않은 자식이라 마음이 안 갈 거라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정말 빠르게 정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저를 보고 웃어주었고 그때부터 그 아이는 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우울증도 싹 사라졌고 저와 남편의 관계도 무척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를 키운 지 1년이 되었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병원에서 제가 나이도 있고 유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임신할 확률은 극히 드물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 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이번엔 괜찮을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조심스레 일상을 보냈어요. 최대한 제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죠. 그렇게 12주차가 지나면서 의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너무나도 기뻤했습니다. 지은이도 동생이 생긴다는 걸 알았는지 매번 제 배에 기대 아기 소리를 들었어요. 지은아, 그래, 너의 첫 번째 동생이란다. 남동생이야. 태어나면 잘 해줄 수 있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은이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 후 저는 무사히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낀 기분이었어요. 제 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건 무척이나 신비하고 성스러운 기분이더라고요. 진심으로 엄마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기도를 했어요. 이전에 원망했던 것을 사죄했죠. 그리고 이 두 아이를 평생토록 지켜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4명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저는 주부로서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하루가 갈수록 눈에 보이게 커갔어요. 금방 걷기 시작했고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유치원에 입학하고 학교에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웃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이들이 금방 커가는 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두 아이는 제 걱정과 달리 정말 잘 커주었어요.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은 지은이를 불러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평생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딸이 컸을 때 말해주기로 했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지은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희를 싫어할까봐 혹은 친부모를 찾으러 가겠다고 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마음이 깊은 아이였더라고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저희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우리가 너를 입양한 사실을 너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 자식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 그저 처음만 조금 달랐을 뿐이야. 굉장히 사소한 이유란다. 그래, 지은아. 우리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너는 우리 딸이야.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제게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어요. 절 믿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충격은 아들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아들은 점점 누나를 무시하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최대한 다정하게 동생을 대하려 했지만 아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통하지 않더라고요. 몇 번은 진짜 딸도 아니라는 심한 말을 했어서 남편이 혼찌검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의 사이가 걱정이었지만 아들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딸은 성인이 되었고 딸은 대학을 졸업한 뒤 부동산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어린 나이에 중개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린 중개사였기에 주변 사람들도 신기해했고 한 번은 방송에서 찾아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아들은 딸과 달리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체육에 재능이 있었죠.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체대를 갔고 이후 체육 입시 학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떤 길이든 둘 모두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축복이었죠. 이제 저희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것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어요. 동시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한 것이었어요. 사실 사내 정치도 심했고 10명 중에 1명만 되는 것이라 남편은 정년퇴직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바뀌면서 성과 위주의 채용을 중시하셔서 남편이 임원이 되었던 거였어요.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했었거든요. 월급도 인상이 많이 되어 저희 노후와 아이들 결혼 자금을 보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사실 그전에도 남편이 재테크에 소질이 있어서인지 차곡차곡 돈을 모았기에 나이든 저희 둘이 아꼈으면 부족하지 않을 금액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딸과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먼저 결혼한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딸은 매번 혼자 일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제안으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둘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도 적당하고 사위도 괜찮은 회사에 다녔고 돈을 차곡차곡 모은 것을 보니 저희 딸을 힘들게 할 것 같진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둘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위 쪽에서도 반을 부담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과 사위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조금 더 작은 집에서 시작하더라도 자기들 힘으로 집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와 사도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딸과 사위는 완강하더라고요. 그런 딸이 참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작은 전셋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몇 년 뒤 돈을 모아 자기들만의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4년 뒤에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상대는 아들이 일하는 학원에서 사무직을 하던 여자였죠. 둘이 학원에서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어요.